중학교 2학년 수학 연립방정식에 활용해서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중2 수학 연립방정식에 활용해서 활용을 애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그죠? 활용해서 특히 거속시 문제, 거리, 속력, 시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 거속시 문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문제를 먼저 볼까요? 문제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정말 기본. 기본 중에 기본 문제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문제가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등산을 하는데, 등산이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있어요. 초록색으로 할까요? 좀 실감나게. 초록색. 등산을 합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 올라갈 때 시속 3km. 미터 퍼 아워. 이게 속도의 단위죠. 그죠? 3km per hour. 그 내려올 때는 다른 길로 내려오는데 이 길을 시속 5km per hour로 내려온답니다. 그때 걸어서 걸어간 거리가 19km라고 하네요. 9km를 걷고 총 5시간 총 5시간이 걸림. 일단 이게 문제에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조건.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 많이 풀겠죠? 많이 풀어보고 이게 시작이에요. 이런 문제가 시작이고, 이런 문제를 기초로 해서 이제 조금씩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을 해나가야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올라간 거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올라간 거리는, 이게 중요하죠. 문제를 볼 때, 연립방정식을 풀 때 정말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뭘까요? 정말 중요한 거. 미지수를 잘 설정해줘야 돼요. 정말. 미지수 설정. 진짜 중요해요. 미지수를 설정하는 거. 미지수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를 미지수를 설정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보니까 학생들이 잘 못해. 처음에는. 특히 이런 활용 문제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읽고서도 무엇을 미지수로 구해야 미지수로 설정을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뭐 그냥 바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처음 하는 친구들을 보면 미지수를 설정한다는 거를 잘 못해. 근데 미지수 설정이 뭡니까? 미지수 설정이라는 건 구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x, y로 두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x, y로 잘 뒀다면 미지수를 잘 설정했다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만드는 거예요. 식을 만들자. 이게 진짜 중요하죠. 식을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근데 식을 만드는 게 무슨 말이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에 돼서 연립방정식을 처음 배웠는데, 그 전에는 그냥 방정식의 활용이었어요. 미지수가 한 개였죠. x. 미지수가 한 개여서 x 하나니까 식도 하나만 필요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미지수 몇 개 써요? 아이고. 미지수 x, y 2개 쓰죠. 미지수 2개를 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식도, 먹는 식도 말고요. 식도 2개를 꼭 만들어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연립방정식의 활용이 가장 기본입니다. 문제를 잘 읽고 미지수를 잘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미지수가 포함된 식을 2개 정도 만들어 준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막 여짜저짜 가감법 혹은 뭐 대입법을 이용해서 x, y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다시 보면 등산을 하는데요. 올라갈 때 시속 3km/h, 내려갈 때는 시속 5km/h래요. 그리고 걸어간 거리, 총 걸어간 거리는 19km, 총 5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세워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올라간 거리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올라간 거리. 올라간 거리 어떻게 구할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를, 올라간 거리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올라간 거리를 x로 두자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갑니다. 그죠?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내가 찾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거리를 xkm라고 하겠습니다. km/h랑 km는 달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식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무슨 식이 아니라 무슨 조건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총 걸어간 거리가 19km인데 그럼 내려갈 때도 뭔가 거리가 있었겠죠. 근데 그 내려갈 때 그 거리 아시나요? 내려갈 때 그 거리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내려간 거리를 ykm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모르니까 미지수 2개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2개를 설정하면 이제 조금 보일 겁니다. 이 첫 번째 별 걸어간 거리가 19km이다. 이것만 보면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뭐다? x 올라간 거리 xkm 괄호를 치겠습니다. 단위는 xkm 더하기 ykm는 15km. 하쿠 오랜만이네요.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단위는 굳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식이 탄생이 된 거죠. 여기까지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잘해요. 근데 이제 요게 어려워요. 요거 총 5시간이 걸렸다. 5시간이 걸렸다라는 거를 맨 처음에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잘 이해를 못 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주어진 조건이 이제 뭐 다른 조건으로 우리가 식을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총 5시간이 걸렸대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중3거는 뭐, 이거 끝나고 하지 뭐. 올라갈 때 걸린 시간도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고요. 내려갈 때 걸린 시간도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 선생님 이걸로 뭐 주어진 조건이 뭣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때 거속시가 필요합니다. 자, 주어진 조건을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산이 있고요. 그죠? 산이 있고요. 시속 몇 킬로? 3km, 5km. 속도가 올라갈 때 3km/h, 내려갈 때 5km/h. 그리고 이 올라갈 때 거리는 xkm. 여러분 단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단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내려갈 때는 ykm. 가 걸렸다. 자, 그럼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 거속시. 거속시. 아시죠? 이거 삼각형 보실 수 있어야 되죠. 시간은 어떻게 구합니까? 시간은 바로 속력분의 거리죠. 이거 이해하시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쵸?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속력과 거리가 주어졌다면, 속력, 주어졌죠. 거리,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 속력분의 거리니까 3km/h 분의
x 킬로미터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좀 뭔가 익숙하지 않지만 3분의 x 시간, 뭔가 좀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3분의 x 시간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조금 어색할 뿐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x가 3km였다면, 실제로 3km였다면 1시간이 걸렸다라는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뭡니까? 속력이 얼마? 5km/h. 거리는 y km. 그래서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5분의 y 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식을 하나하나 찾을 수 있는 거죠.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내려올 때 걸린 시간 더하면 이게 총 몇 시간이 나와야 돼요? 총 5시간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x 플러스 y, 5분의 y가 5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3분의 x 더하기 5분의 y. 두 번째 식 3분의 x 더하기 5분의 y라는 식을 찾고 총 5시간이 걸렸다 라는 시간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 식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다시 이거는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죠. 이제부터. 그죠? 이제 킬로미터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지울게요. 단위는 지우겠습니다. x 플러스 y는 15라는 식과 x 플러스 y는 15라는 식과 3분의 x 플러스 5분의 y는 5라는 식,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연립해서 풀어야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열심히 연습하신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냥 연립방정식. 그죠?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기서부터는.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스피드하게 풀겠습니다. 일단 2번 식이 복잡해요. 2번 식이 복잡하니까 2번 식에다 곱하기 15를 하겠습니다. 이 하는 게 어려우면 앞에 걸 좀 복습해야겠죠? 그럼 5x 플러스 3y는 15 곱하면 얼마예요? 75네요. 자, 그리고 1번 식에다가 저는 3을 곱하겠습니다. 3x 플러스 3y는 3, 5, 15, 45네요. 두 식을 저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y를 소거시키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2x 그리고 여기는 30이 되겠죠? 그럼 x는 뭡니까? x는 15가 되네요. x가 15인 거 찾았으니까 뭐야? 뭐 이상한데? x가 15이면은 y가 0인데? 문제 15가 아니라 잘못 풀었네. 19네요. 이런 미안합니다, 여러분. 걸어간 거리가 15가 아니라 19네요. 에라이. 다시 지금 어디가 잘못했어? 1에다 3 곱할 때 45가 아니네요. 여기가 잘못됐네. 19 곱하기 3, 3, 9, 27, 2, 57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빼기 다시 하면 8, 6, 18이 되네요. 그래서 x는 9가 됩니다. x가 9입니다. 9면은 x는 9 여기다 대입을 하겠죠? 그럼 y는 10이 돼야 돼요. 10이 돼야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올라갈 때 걸린 거리. 올라갈 때 걸린 거리는 바로 아까 내가 뭐로 설정했죠? x로 설정했죠? x. 올라갈 때 걸린 거리는 x 킬로미터. 다시 말하면 9km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의 활용을 풀 때 정말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부터, 쉬운 문제들부터. 미지수를 설정하고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그거를 수식화하는 거, 식을 만드는 거죠. 식.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식 2개만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이. 참이 되는 식 2개. 알겠죠? 미지수 설정 잘하고 참이 되는 식 2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낸다면 연립방정식의 활용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당연히. 처음엔 다 어려워요. 근데 하다 보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